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유지에서 모델링 작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도면을 보니까 오른쪽 상단에 등각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등각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본 평면도, 앞에서 본 정면도 대신에 여기서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수평 기준으로 해서 절단을 하면서 시선의 방향 앞쪽에서 바라보고요. 그래서 섹션 A-A 정면도는 단면도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델링의 기준점은 여기 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거예요. 앞에서 패턴을 작업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순서는 베이스, 사각 베이스 작업을 하고, 그리고 몸통 형상에 먼저 1차 돌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조를 보면 스케치는 XY 평면에다가 사각형이랑 여기에 형상을 먼저 작업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기준이니까 베이스는 아래쪽 방향으로, 형상은 위쪽 방향으로 돌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커브를 이용해서 위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필렛으로 마무리해서 도면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베이스, 두 번째 몸통 바디 하면서 위쪽에 커팅 작업으로 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지에서 세문서 아이콘 눌러서요.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의 스케치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 그래서 풀단 메뉴에 삽입의 타스크 환경 스케치로 들어가고요. 먼저 기준면은 XY 평면 자동으로 먼저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냥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대각 코너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입력을 하는데, 먼저 사각형의 전체 크기는 가로 세로 160에 80, 그래서 가로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먼저 160, 그 다음에 세로는 80. 자, 그 다음에 위치는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왼쪽까지가 거리가 75, 그래서 여기 있는 축선이랑 왼쪽 선의 위치가 85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로는요, 센터라인 기준으로서 양쪽으로 치수가 뻗어나니까 가운데 기준, 그래서 밑에 라인이랑 축이랑 선택을 해서 여기에 치수는 기존 80에 앞에 P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1 나누기 2 하고 가운데에서 완전 정의 구속을 먼저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형상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형상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상이 필렛이 있어서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필렛을 빼고 여기는 직선, 원호, 볼록하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목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볼록하게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다시 확대해 놓고요. 자, 제가 사각형 그리기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사각형 그리기로 해서 기준 2점 대각 코너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마우스로 코너로 위치 이렇게 대각 코너를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선은 그래서 보조선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보면 참조로 변환이라고 있어요. 참조로 변환.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참조로 변환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62. 그래서 취소 명령을 써서 참조로 변환 선이 원점이랑 또는 축이랑 여기가 6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 있는 선이랑 원점이랑 또는 축이랑 여기 거리가 6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여기 원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원호로 만들어졌을 때 폭이 여기에서 56. 그래서 치수는 여기 위에 참조선과 참조선 사이에 거리 56.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속이 보면 한 개가 남았어요. 여기 사이가 정 가운데 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 56의 앞에 치수 들어가서 밑에 참조선이랑 축이랑 선택해서 여기는 자, 앞에서 56은 여기서 P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P6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자, 어떤 도형을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완전 정의를 시키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나중에 좀 더 작업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볼게요. 원호가 있습니다. R값 45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확대해서 필러 원호 그리기 해서 유형은 첫 번째 3점에 의한 원호, 그래서 양 끝점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구속은 여기 있는 원호랑 자, 원호의 중심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구속의 C를 누르고요. 먼저 첫 번째 원의 중심점이랑 그 다음 원점은 하면 안 되고요. X축이랑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일치. 자, 다음은 그래서 원호랑 그 다음에 왼쪽에 수직한 참조선이랑 탄젠트 구속을 주고요. 그 다음에 원호의 크기가 45 해서 취소 명령을 선택해서 원호 선택해서 R값 4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구속 조건은 이 양 끝점에 대한 위치만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위치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해서 일단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원호로 오목하게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3.5 들어가서 자, 여기 끝점에서부터 반대편 클릭을 한 다음에 안쪽으로 오목하게 여기도 아래쪽도요. 끝점에서 시작하고 반대점 클릭한 다음에 해서 안쪽으로 오목하게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가서 자, 이번에는 아래쪽 끝점이랑 자, 이 선상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해서 끝점 선택을 하고요. 이 선상에서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일단 만들겠습니다. 자동 구속이 되는 것도 되고요. 일단은 자동 구속은 일부러 피해 볼게요. 자, 그래서 구속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C 12개 구속이 남았는데 먼저 할 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오목한 원호랑 볼록한 원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탄젠트 11개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랑 두 개 원호 선택해서 탄젠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10개. 자, 여기 있는 원호 크기랑 여기 있는 원호 크기는 같아요. 2-R100, 2- 얘도 R10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위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있는 원호 크기도 같고 그 다음 위치도 동일하려면 대칭 구속을 부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칭으로 만들기 선택을 하고요. 명령 실행 1차는 위쪽의 원호 그 다음에 2차 객체는 아래쪽 원호 그 다음에 중심선은 X축 자, 그리고 반대편 바깥쪽으로 볼록한 원호 위에 거 그 다음에 2차 객체는 아래쪽 중심선은 기본적으로 앞에랑 공유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의 C를 눌러서 5개가 남았다고 해요. 여기 탄젠트 접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탄젠트 원호랑 수평의 위쪽에 있는 보조선이랑 참조선이랑 탄젠트 대칭이니까 아래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호의 크기 4개 구속 조건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자, 여기서 도면 이미지를 보면 자, 여기 R값 45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여기 탄젠트하고 요 사이가 범위예요. 여기는 조금 R40은 벗어났는데 오목하게 여기 사이가 그리고 R값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호 R값이 100입니다.
자, 그러면 치수. 자, 오목한 원호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이가 34. 그 다음에 오목하게 돼 있는 R 값이 10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로 옆에 볼록한 이 부분의 R 값이 100.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요걸 작업을 해놨네요. 축일치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동이 안 되나? 아니다, 요거 아니다. 잠시만요. 요 축일치가 아니고, 저걸 봐야 되나? 자, 일단은 한개 구석 조건이 남아 있는데, 자, 치수값은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요게 축일치라는 게 요게 원어랑 요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끝점이 여기라 구석 또는 치수가 0. 그래서 제가 치수를 줬습니다. 또는 점이랑 축 선택해서 구석을 줘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의 끝점이 이 두 개가 오목하고 볼록하고 있는 끝점이 이 선상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 정의가 됐고요. 구속을 하도 되고요. 참고로 저는 그냥 치수값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자, 요번에는 정면에다가 이 부분을 작업을 미리 다 해 놓을게요. 그래서 삽입에 타스크 환경 스케치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정면 XZ 평면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원호를 걸게요. 이렇게. 그래서 R122 왼쪽은 볼록하고 탄젠트 2의 점에서 오른쪽은 오목하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볼록과 오목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R120, 오른쪽은 R200이에요. 그러면 3점호로 원호에, 그래서 첫 번째 3점호입니다. 센터 기준으로 해서 먼저 확대할게요. 양 끝점 선택하고 블록, 그리고 그 끝점에서부터 반대편 클릭하고 이번에는 오목. 이때 이제 탄젠트가 적용이 되면 되고요. 혹시라도 탄젠트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구속에 C 눌러서 원호 두 개 선택해서 접함, 이렇게 구속을 부과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만나는 점이 축이랑 일치.
해서 구속의 요게 끝점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Z축, 자 여기서 U축이랑 일치.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오른쪽은 18, 왼쪽은 27. 자 치수 들어가서 원점 또는 X축이랑 여기 높이가 27이고요. 자 오른쪽은 18. 자 그러면 구속이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원호 2개 빼면 2개인데 2개는 뭐냐면 범위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참고로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범위는 솔리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끝나는 위치는 여기 치수 62. 자 여기 축이랑 끝점이랑 해서 왼쪽은 62, 그 다음에 오른쪽은 68. 축이랑 끝점이랑 그 다음에 2개는 R값. 자 왼쪽은 R값이 120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R값이 여기 보니까 완만하게 200. 그러면 얘도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고 해서 등각 상태로 볼게요. 참고로 제가 여기는 트리밍을 안 했어요. 여기 트리밍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는 영역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 작업할 때는. 자 먼저 베이스. 자 돌출 해서 돌출 명령에 들어가서 먼저 연결된 곡선에 바깥의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자 시작은 0에서부터 끝은 10mm 입력을 했는데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방향의 스케치의 기본은 수직인데 이것을 리버스 반전 아이콘 눌러서 아래쪽으로 해서 돌출 적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해서 여기 연결된 곡선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해서 영역 경계 곡선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 형상을 선택을 합니다. 높이는 자 여기 축을 잡고 위로 그냥 자유롭게 드래그. 자 여기서 축을 선택해서 드래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커브보다 높게끔, 그래서 정확한 치수 값보다는 그냥 위로 드래그. 그래도 어차피 위쪽은 곡면을 만들어서 자를 거니까 그냥 드래그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아이고 적용해도 되는데. 돌출.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길게 누르고 왼쪽으로 가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의 안쪽에 있는 곡선을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여기가 잘 선택이 안 돼서 갑자기 잠시 제가 녹화를 잠깐 멈춰 볼게요. 자, 돌출해서 먼저 필터 기능에서 연결된 곡선으로 가고요. 그래서 옆에서는 설정 값에는 시트로 해 놓을게요. 자, 먼저 여기 시트로 설정 값을 하고 불은 없음으로 하고 시트, 그 다음에 필터에서는 연결된 곡선으로 가고, 여기 곡선 선택해서 양방향으로 시작에서 보면 대칭 값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뭐 값을 마이너스를 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게 누르고 12시 방향 모서리 음영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기, 바디 트리밍 들어가서 타겟은 솔리드 바디, 그 다음에 도구는 공구에서 곡면은 시트, 곡면 자를 방향은 리버스, 위쪽을 잘라내면 되고요. 확인. 그리고 여기 있는 시트 곡면, 돌출 곡면은 선택해서 컨트롤 B 해서 블랭크로 숨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이 남아 있는데요. 필렛을 주는 방법은, 자, 여기 보면 정면은 R값이 5가 되고요. 오른쪽 상단, 왼쪽은 3R이고요. 기둥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R값이 10이에요. 여기는 또 3R이고요. 자, 그러면 기둥 3R, 여기 3R이면 여기는 전체 쭉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다 각각 다릅니다. 기둥 2개 다르고, 사이 다르고, 옆에가 또 달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뒤쪽에 3R이 따라가게끔 하려면 여기서 옆에 있는 여기 큰 R, R10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필렛, 자, 필렛 블렌더 실행을 할게요. 자, 필렛 블렌더 들어가서 먼저 R값이 10이 있어요. 10을 먼저 하는데 엣지 양쪽에 2군데, 여길 2군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잠시만요. 기둥이 10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탄젠트하게 따라가는데, 참고로 여기는 그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탄젠트가, 그래서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삭제할게요. 그래서 다시 필렛, 여기에는 그래서 5R이었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5R이고, 저 위쪽에서 봤을 땐 10, 10. 그러면 얘도 10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도 10으로 가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 5R이 먼저 가고 10 쭉 따라가는 게 아마 더 편할 것 같고, 아니면 10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주고 요게 줘도 되는데, 여기 10이 이렇게 가려면 여기 5가 먼저 주는 게 낫네요. 그래서 5를 여기를 먼저 줄게요.
그래서 5를 먼저 줘볼게요. 요게 적용. 그리고 필렛 값에 1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면 쭉 따라갑니다. 기둥도 10이고요. 옆에도 10이에요. 그리고 적용. 자, 그러면 여기도 10이고 여기서 쭉 따라가면서 10이 먹고요. 자, 뒤쪽에는 3알이었습니다. 그래서 3 주고 여기 엣지 선택해서 3알이 정면에서 3이고요. 위에서 평면의 기둥도 3이니까 쭉 따라가게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바닥에도 3알이 있네요. 마지막 그래서 3이 바닥에도 있었네요. 쭉 전체 따라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